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39강의 내용, 공직 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 좀 정리할 건데요. 제가 수업할 때에도 꽤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수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복습을 되게 철저하게 해주셨을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오늘 뽀사버린다는 느낌으로 우리 어제하고 그저께 좀 굿모닝 행정 아주 가벼웠잖아요. 우리 오늘 뽀사버린다는 느낌으로 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번부터 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법에 1조에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외웁시다. 공익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헌장에는 공익 얘기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국가공무원법 1조에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80번 OECD의 정부 신뢰 적자 문제 해결 방안 윤리적인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윤리성에 대한 확보가 바로 행동강령의 법제화고요. OECD 국가들의 행동 강령은 1990년대에 주로 집중적으로 법령의 형식으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81번 X입니다. 182번입니다.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제가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의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183번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성 근거, 역관주의 폐해 극복을 통해서 행정의 안정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다는 거 들 수 있죠. 역관주의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4번입니다. 공무원 갑이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했다면 이건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겠죠. 맞습니다. 185번이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 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영해 등의 수령 규제죠. 누구의 허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죠? 자, 186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품위 유지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죠. 자, 그래서 요거 X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고요. 공직자윤리법 내용에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항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요거는 부패방지법 내용이죠. X입니다. 주식의 백지신탁 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청탁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갑자기 주식 백지 신탁하고 부정 청탁이 무슨 상관이에요? 바로 이해 충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X입니다. 주식의 백지 신탁 제도에서의 백지 신탁은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랬죠? 해당 공직자의 의견 같은 거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해 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는 맞는데요. 해당 공직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직자와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현재 이해 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시키는 것. 이게 백지신탁이기 때문에 189번, 요거는 X가 됩니다. 자, 190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 퇴직 공직자죠. 퇴직일로부터 5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않으면 취업 심사기관,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여기가 오히려 3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불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190번 X가 되고요. 191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에는 소령 이상의 장교, 이에 해당하는 국무원이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소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자는 대령 이상이라고 요건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산 등록은 대령, 재산 공개는 중장, 그죠? 그래서 191번 X가 되고요. 192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에 따라 공직자가 등록 의무자가 되었다면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X가 됩니다. 자, 193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요. 그 선물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193번 맞는 선지. 194번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 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 아닙니다. 일단 법에서는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천만 원이 가장 하한이죠. 현재 공직비하윤리법 시행령에서는 3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X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부패방지법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죠. 196번, 공직자의 윤리제도와 관련해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97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적인 이해관계자에는 직무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 요건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직무 관련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X가 되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신고할 수 있고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자, 199번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설명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틀렸죠?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부정한 청탁은 누가 봐도 부정한 잘못된 청탁이고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이건 부정 청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199번 X가 됩니다. 자, 200번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까지는 금품 수수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했을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번 X고요. 공직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 기준입니다. 어느 법에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 행위 신고 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단 신고 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면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203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번, 요거 제가 개정되었다고 했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024년 8월 27일 개정 내용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3만 원이었던 금액이 5만 원으로 조정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20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헌장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통령 훈령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06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각각 3년. 제가 제일 길게 잡아서 3년이라고 했고요.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207번. 주식의 백지 신탁 제도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재산 등록이 아니라 공개 대상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1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208번.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죠.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208번의 내용까지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우리 공직윤리 다 마무리. 사장 인사행정론은 끝입니다. 사장의 이 마지막 파트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워낙 꼼꼼하게 봤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제 우리 5장 들어가야 합니다. 5장도 바짝 긴장하셔야 되고요. 내일은 사장의 내용들 빈칸 한번 쭉 채우면서 복습하고요. 그 다음 내일 모레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